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토이쩌니뽀 최근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 특히 이 좌익 야당과 좌익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을 열거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촉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일일보는 최근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저항을 제압하고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정치적 장애를 단번에 제거하는 길이 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나와있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우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통일일보 최근호의 일면 머릿기사의 메인 제목은 여러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는 부정선거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작은 제목은 대한민국에 대해 사보타주하는 국회, 또 기득권에 집착하는 비겁한 미디어들, 이렇게 두 개의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통일일보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토이쩌니뽀 혹은 토이쩌일보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원래 맞는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한자로 조일신문이지만 우리가 아사히 신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요미우리 신문도 한자로 하면 동매신문이지만 요미우리 신문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에 등록된 일본 언론 매체인 토이쩌일보를 통일일보라고 하는 건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통일일보의 경우 주로 한반도 문제를 많이 다루고, 또 CEO가 제일교포 출신인 강창만 사장, 또 통일일보의 전반적인 논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중요한 기사,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사를 직접 쓰는 홍영논설 주간이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일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일일보의 임직원들을 보면 강창만 사장과 홍영논설 주간을 제외하면 기자든 직원이든 대부분 일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사라는 이야기죠.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반도 문제를 많이 다루는 일본 매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일 겁니다. 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통일일보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통일교와 관계 있는 매체는 일본에서도 세카이 니포, 그러니까 한국에도 세계일보가 통일교와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일본의 세계일보 세카이 니포가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매체이고, 통일일보 토이쩌니뽀는 순수한 제일교포 중심으로 만들어진 매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일일보 토이쩌니뽀의 최근호 일면 머릿기사, 일면 톱기사 여러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러시아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 전쟁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미국이 촉발한 외환 교란은 많은 나라들에게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줬다. 한국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공의 압박에 더해 미국에서도 심각한 견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나토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금 통일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촉발한 외환교란이라는 것은 미국에 잇따른 대규모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적인 경제 영향을 의미합니다. 내외 난관을 관리 돌파해야 할 윤석열 정권은 수구 반역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반역과 범죄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하는 반역 야당인 이재명 당과 이에 동조하는 좌익 언론이 윤 정권을 함께 공격하고 있다. 2년 이상의 팬데믹과 나토 러시아 전쟁에서 각국의 국민과 기업이 경쟁과 내핍에 몰리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권교체로부터 5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적대적인 좌익 미디어가 날조에 만드는 낮은 지지율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 조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국회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는 윤 정권의 국정장악 능력 부족이 문제이지만 대내외 난관 속에서 국민과 기업은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구반역 야당의 이재명 당이 국민과 국가에 대해 사보타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당은 불법으로 장악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윤 정부 강요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윤 대통령이 대내외 난제에 대처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 와중에서 감사원이 9월 28일 문재인에게 2020년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에 살해되어 시체가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에 대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무례하다고 거부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살해되기 직전 국정 최고 책임자로 보고를 받아 어떤 조치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적인 평양 측으로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등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도 침묵하던 문재인이 감사원의 적법한 요구를 무례하다고 거부했다. 애당초 문재인 자신이 관련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하지 않았다면 서면조사 요청도 없었을 것이다.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을 적폐로 숙청 투옥한 문재인이 서면조사 요구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정색하면서 뻣뻣하게 나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자신의 입장이 정당하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따른 전례도 있다. 국민에게는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초법규적인 지위에 있고 싶다는 봉건적 권위주의다. 야당은 이재명과 문재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2촛불 쿠데타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저항을 제압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모든 정치적 장애를 단번에 제거하는 길이 있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나와있는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된다. 3일 포구 속에서 개최된 개천절 국민항쟁의 날 부정선거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대표는 자신을 특검으로 임명하거나 민경욱 국토본 대표 등에게 부정선거조사위원회를 맡기면 단기간에 부정선거를 규명해 불법으로 당선한 야당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모든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피하고 있다. 따라서 우파 국민 중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있다. 물론 이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등 좌익 반역 세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수사를 돌파구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과거 자신의 그 행적, 탄핵 수사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왕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또 자신을 대선에서 지지했던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히 얻기 위해서도 가장 확실한 카드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전면 수사라는 것이 통일일보 토익전입보의 주장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 이른바 국정농단의 유일한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 PC를 최서원, 옛날 이름 최순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날조된 증거가 과학적으로 분석되면 불법 탄핵은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된다. 3일 포구 속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는 윤 정권이 놓여진 상황을 가르쳐준다. 윤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척결을 압박하는 시민 집회가 이루어진 같은 시간에 개신교 교회가 중심이 되어
윤 정권을 응원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 개신교 교회가 중심이 된 집회란 것은 정광훈 목사 주도로 이루어졌던 그 집회를 의미하는 모양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각 신문은 집회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는 일절 보도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고만 보도했다. 비겁한 보도다. 미국은 패권의 유지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동맹국조차 짓밟는 조치도 주저하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는 나토 러시아 전쟁을 미국이 강요하자 반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윤 정부가 한국 기업의 핵심적 역량을 빼앗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쟁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윤 대통령이 대미 관계에서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서도 부정선거의 척결은 불가피하다. 이상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토이치 니포 최근호 일면 톱기사 여러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 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 기사의 논조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시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짧게 살펴볼 소식은 아까 통일일보 토이치 니포 기사에도 이름이 나왔던 최서원 씨, 옛날 이름은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가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만은 최근에 과거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지난달 말, 그러니까 9월 말에 서울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중랑경찰서에 각각 500여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3곳에 각각 500여 건이니까 약 1500여 건의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최서원 씨가 고소한 대상은 최서원 씨에 대한 소위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작성된 언론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인데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니까 지금이 2022년 10월 또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이 2022년 9월 말이라면 5년 전인 2017년 9월 이후에 그런 악성 댓글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탄핵 정변 과정에서 그리고 소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과정 또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인격 모독, 인격 살인적인 기사도 나왔고 당연히 그런 댓글도 많았을 겁니다. 늦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서원 씨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일각에서는 지금 와서 왜 그러냐 이러지만은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죠. 최서원 씨도 당연히 정당하게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 절차를 밟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